중국 증시가 그러면 왜 이렇게 부진한가?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뉴스는 이번에 이루어졌던 상장의 연기 사태는 중국 경제에 상당한 큰 상처를 남길 것이다. 안녕하세요. 28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그리고 파이어 한지 2년 지난 자유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중국 펀드에 관련된 재밌는 질문 답해보려 합니다. 교수님 말대로 중국이 망한 데서 소액만 넣었는데 중국 펀드만 100%가 넘는 수익이에요. 경제 마인드가 어떤 기준인지 혹은 어떤 지표를 중심으로 마켓을 보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해야 될 것 같죠? 사실이 아닙니다. 재밌는 주장입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사이의 관계를 지난 1년간 정도의 주가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를 고비로 해서 중국 증시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나스닥 시장은 그냥 우상향하고 반대로 중국 증시는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 펀드 중에 어떤 펀드가 탁월한 성과를 기록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저렇게 가라앉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100% 올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 아니냐, 이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그러면 왜 이렇게 부진한가? 그건 제가 지난해 11월 말 12월 초에 올렸던 유튜브 동영상에서 상당 부분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바로 뭐냐?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네이버페이와 카카오뱅크를 합친 것 같은 어마어마한 거대 기업의 상장이 준비 중이었습니다. 바로 엔트그룹이었죠. 알리바바를 창업했던 마윈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세계적인 핀테크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갑작스럽게 상장이 중지되고 더 나아가 CEO, 최고 경영자였던 마윈 회장의 행적이 모연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다들 쇼킹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 보니까 상당 지분을 정부가 가져가는, 즉 국유화의 수순을 밟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고요.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뉴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졌던 상장의 연기 사태는 중국 경제에 상당한 큰 상처를 남길 것이다. 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국유화되고 카리스마 넘치는 창업자가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기 쉬울까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티에 해당되고 미국의 우버에 해당되는 거대 금융시장을 활용해서 폭넓은 비즈니스를 영위해보겠다라는 디디 출신의 꿈은 최근에 많은 부분 사고로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죠? 반역자로 낙인 찍고 심지어 앱을 제거하라는 명령까지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권력자 혹은 의사결정권자의 마음에 들면 승승장구하고, 반대로 정권이 바뀌거나 권력자가 바뀌거나 혹은 정책의 태도들이 바뀌는 순간 순식간에 기존에 잘 나가던 기업들이 몰락하는 것. 우리 이거 198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봤던 일 아닌가요? 국제 상사를 비롯했던 그 국제그룹의 갑작스러운 몰락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지? 우리 잘 모르고 회고록 등을 통해 나중에나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 발전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주식 공급 물량과 불투명한 회계 관행,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낙관하고 미래를 갖다 위해서 장기간 투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불투명성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침체되었다가 84, 85년 그 유명한 3조 호황이 되고서야 시장이 올라갔던 것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중국이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개인의 창의적인 어떤 활동, 특히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진입들을 격려하고 육성해주는 이른바 포용적 제도를 가진 나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중국 증시가 왜 글로벌 금융시장의 랠리에서 소외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한 논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